그때 우리가 MOU다 아직 두고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 칸 덜컥 정식 계약을 7월 달에 해버렸습니다. 에르도안 총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시제기잖아요. 어떻게 이게 정식 계약이 됐죠? 전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장기 도입 사업으로 가장 마지막에 진행될 것이라는 게 인도네시아 언론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네. 분명한 거는 칸 전투기 인도보다 KF-21 인도가 훨씬 먼저고 약 5년에서 길면 10년 이상 먼저고 라팔 전투기의 인도네시아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그게 끝나면 바로 KF-21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KF-21의 수출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일단은 차근차근 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KF-21이 인도 차세대 전투기 사업 MRFA에서 탈락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프랑스 회사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탈락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옛날에 유행어 중에 야 누구 결혼식에 왜 안 갔냐? 내가 그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말해서 신청을 안 했는데 어떻게 탈락을 그러니까 하요? 우리 간 적이 없지 않나요? 예, 간 적이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해외 블로그 외신에 다들 낚인 거예요. 해외 인터넷 밀리터리 블로그 중에서 네. 그 인도의 MRFA 사업에 KF-21이 참여하면 어떨까 이런 글을 올린 게 바이럴이 돼가지고 이게 인도까지 넘어간 거예요. 이게 넘어가면서 눈덩이처럼 커졌군요. 네, 완전히 인도 언론에서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이거 보고 아니 우리가 언제 KF-21을 산다고 했냐? 네. 이러면서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해서 그렇죠. 급기야 인도의 군사 전문가 그러니까 밀리터리 블로거나 이런 분들이 인도 공군한테 KF-21 탈락했나요? 라고 정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인도 공군 입장에서는 이게 RFP 그러니까 그 리퀘스트 서류 같은 거 이런 걸 전혀 안 냈는데 뭐 당연히 뭐 뜬금없는 소리야, 그렇죠. 그걸 고려한 적도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탈락했구나. 이 사정이 있는데 이게 인도의 여러 가지 뒷사정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해당되는 사업은 인도의 MRFA 사업이라는 건데 약 27종 규모로 후보 기종이 F-35, 수호이 57, 유로파이터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후보 기종들이 다 마땅치 않습니다. 마땅치 않아. 일단 F-35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지금 안 팔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저번 녹화 때는 이제 그 미국의 그 관세 협정이 타결되기 전인데 지금 인도가 그 트럼프한테 관세를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인도랑 지금 미국 관계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F-35 구매는 어렵고 그럼 수호이 57로 가고 러시아제 살라니까 러시아는 또 사고를 친 게 있습니다. 원래 수호이 57은 인도랑 그 러시아가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파토가 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수호이 57의 개발이 완료가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SU-57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사용되는 건 맞는데 소프트웨어나 장비, 이런 것들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돼서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직까지 전쟁 수행이 목적이기 때문에 연구 개발에 대한 예산을 배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그리고 유로파이터는 마음에 안 듭니다, 인도가. 이미 라팔을 운영하고 있는데 라팔이 지금 파키스탄의 J-10에 떨어졌죠. 4세대 후보는 싫고 5세대를 어떻게든 우리한테 팔아라. 그게 하다 안 되니까 누가 그러면 KF-21을 사. 한마디 한 게 그러고 와전되어서 그런 건데 저희도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이 밀리터리 컨텐츠가 인기가 많거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폴란드나 뭐 인도나 이런 데도 뭐 사르세아님 같은 분이 계시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약간 와전되는 게 너무 옛날보다 속도가 빠르고 잘못된 뉴스가 퍼지는데 결론적으로 설레발이 들어가고 우리가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RFP나 이런 걸 정식으로 제한한 국가들은 사실 없고 그 전에 구매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수출 협의를 하는 국가들만 지금 협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인도가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저는 일개 유튜버지만 최대한 팩트에 기반해서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사실 인도는 테자스가 있습니다. 테자스 만들 정도면 항상 인도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테자스 만들었다. 테자스 그것도 마크 1, 마크 2까지 만들었는데 우리 이 정도면은 우리도 KF-21 금방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트라우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인도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네. 이번 사건이 바이럴된 게 결국에는 인도에는 AMCA라고 하는 5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인도에 KF-21을 사는 게 어떠냐 이렇게 바이럴된 게 야, 인도에는 AMC가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KF-21은 상대도 안 된다고 네. 실제로 인도 사람들이 블로그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우리는 4.5세대고 자기들이 만드는 AMCA는 생긴 거는 KF-21과 비슷하지만 초음속 순항도 되고 스텔스 5세대 내부 무장창이 되는 훨씬 더 성능이 좋은 비행기다. 이렇게 말이 많이 하니까 KF-21이 나온 거에 발끈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사실 KF-21보다 AMCA는 개발이 실패는 아닌데 네. 테자스만큼 개발이 늦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가 해군용 함재기도 독자 개발하는데 이게 나팔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것도 사실 페이퍼풀에 가까운 상황이라서 네. 인도의 국산 전투기 개발은 점점 늦어지고 5세대 전투기는 구매가 안 되는 상황에서 야 KF-21이라도 사지 하니까 이게 자존심을 좀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럼 안타깝습니다. 뭐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우리 지금 KF-21에 대한 수출 동향을 좀 알고 싶은데 사실 아직 우리 공군에도 배치가 안 됐는데 수출 얘기한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KF-21에 관심을 보인 나라는 많잖아요. 폴란드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폴란드 어때요? 네, 폴란드에서는 사실 제가 좀 기대를 가졌는데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었냐면 F-16 업그레이드 계약이 최근에 38억 달러로 48대 그 전략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KF-16 U형과 동일하게 A사 레이더를 장착하는 개량이 이루어질 것인데 처음에 미국이 F-16 업그레이드 계약이 한 70억 달러 정도 가격표를 써서 폴란드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왜 그래? 그 돈으로는 차라리 KF-21을 한 2개 대당 뭐 70대 정도 살 수 있는 가격. 그 정도 예산이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신규 전투기 도입사가 훨씬 낫지 않나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약간 한국군과 비슷하게 폴란드 내부에서 이런 항의 여론들을 폴란드 정부나 관계자들이 미국과의 협상 관계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계약된 거는 38억 달러 48대 업그레이드라서 이 F-16이 업그레이드 되면 우리 KF-16처럼 한 2030년대 이후까지 쓸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F-16에 대한 직접 대체를 KF-21로 하는 것은 어렵다. 대신에 이제 곧 퇴역해야 될 미그-29, 수-22 M4 대체 사업에서 아마 F-35랑 우리 KF-21이 경쟁하는 것이 곧 시작될 것이고 가격 말고는 어떻게 뭐 비벼볼 게 조금 좀 힘든데 어떡하죠? 저는 가격 말고 비벼볼 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결국엔 스텔스 전투기가 중요하고 스텔스 전투기 이미 확정을 지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F-35랑 KF-21을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같이 운영한 거는 장거리 정밀 타격, 핵심 지역 타격과 그 다음에 허드렛일이라고 하죠. 핵심을 담당하는 주요 임무들은 4.5세대로 구성하는 그 하이로 믹스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미그-29나 수-21을 KF-21로 전량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F-35의 대체 전력으로서 우리가 지금 먼저 그렇게 쓸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폴란드가 그걸 보고 갔어요. 그런 것처럼 폴란드한테 이런 F-35만으로 구성하면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어렵다. 이걸로 세이즈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파원님이 F-16은 징그럽게 오래가네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F-16이 점점 한정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F-16이 사실상 현재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을 능가하는 경제성을 가진 유일한 전투기예요. 러시아나 뭐 중국 전투기가 더 싸긴 한데 그것도 신뢰성이 좀 문제가 있고 검증도 되고 서방제 장비를 쓰는데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건 F-16이지만 이게 한정판입니다. 한정판. 로키드 마틴이 이미 F-35 대량 생산 체제를 완성했기 때문에 F-16 생산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주문해도 한 7년 있다가 되니까 지금 시점으로 7년이 걸리니까 이게 밀려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KF-21이 치고 갈 여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나라 인도네시아입니다. 자, 6월달인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특파원님하고 하면서 인도네시아가 트리키 칸 선택했다라고 해서 MOU다 아직 두고 봐야 된다고 했는데 덜컥 정식 계약을 7월 달에 해버렸습니다. 7월 말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돈 많아요 인도네시아가? 그래서 돈을 언제 주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사람도 모르고 그리고 정식 계약이 이루어진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고려 그러니까 에르도안 총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랑
그 스페인에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서 근데 이게 좀 시제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안한데 어떻게 이게 정식 계약이 됐죠? 전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10년에서 15년 후에 구매하겠다. 그리고 구매 계약을 한 사람은 그때쯤이면 아마 이제 정년퇴직을 하실 거나 네. 에르도안도 아마 그때 설마 그때까지 정권을 유지하겠어? 아니,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관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 도입 사업으로 가장 마지막에 진행될 것이라는 게 인도네시아 언론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공군기지가 11개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6개 이상의 기종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인도네시아 상황으로는 4종류의 전투기를 운영하는 게 그렇게까지 뭐 백화점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미래에는 더 효율적이 될 것이다 해서 보니까 수호이, 그 다음에 F-15EX, 그 다음에 KF-21, 라팔 요 정도를 11개의 기지에 분산해서 배치하는 거는 그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KF-21의 그 생산 준비 같은 것들은 그 기본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 해요. KF-21을 공동 개발을 했을 때 인도네시아 생산한 부품 이런 것들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 준비가 있어서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분명한 거는 칸 전투기 인도보다 KF-21 인도가 훨씬 먼저고 약 5년에서 길면 10년 이상 먼저고 라파를 지금 인도네시아 공군이 공급받고 난 다음에 바로 KF-21 들어가는 게 그들의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되는 거는 라팔 전투기 인도네시아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그게 끝나면 바로 KF-21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도네시아의 라팔 전투기 인도라든가 이런 게 좀 지연되면 KF-21도 같이 밀릴 것이에요. 인도네시아는 이미 일정 부분 라팔 구매를 위해서 이제 돈을 지불했고요. 그 프랑스도 이제 인도네시아한테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판 라팔이 지금 나왔잖아요. 네, 지금 프랑스 공장에서 이제 그 관측이 되고 있는데 네. 돈은 주긴 줬다는데 앞으로 한 40년 더 줘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거래가 그럼 인도네시아만 이런가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언급하지 않고 있는 그 제3세계 국가들한테 일반적인 거래 방식입니다. 네.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뭐 우리 KF-21을 또 얘네가 홀대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홀대하면 홀대하는 대로 안 팔면 되고 산다고 하면 사면 되고 요 정도의 입장인데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이제 좀 우리가 보기에는 뻗대는 이유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거래 관계에서 판매자가 갑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더 이런 식으로 좀 언론들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나 그들 입장에서는 낚시 전설을 만들고 싶어서 야 우리한테는 그 한국한테는 라팔이 좋다더라 하고 프랑스에 가서는 KF-21이 좋다더라 하고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로 그 국제 정치라든가 이 계산이 그 자본주의적인 계산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식대로 원래 주어진 계약 방식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너는 왜 이렇게 인도네시아를 옹호하냐 하면 할 말 없고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아니 요거 보시고 이제 우리 특파원님 아버님께서 이제 다음에 어떤 말씀하실지 제가 조금 궁금하게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출 성공할 때까지 계속 밟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있어요. 저는 KF-21을 굉장히 이제 애정을 가지고 수출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지만 이 전투기 라이프 사이클은 거의 50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F4 전투기, F5 전투기 40년 이상 운용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KF-21이라는 이런 걸 다루는 만큼 지지하는 마음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UAE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인데 뭐 가짜 뉴스가 난무합니다. 20조 넘는 돈을 뭐 UAE가 캐시를 내고 산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인데 어떻게 된 거죠? 수출이 언제 되냐 이렇게 다들 조급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긍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UAE가 KF-21에 쏟는 관계라든가 관심은 사실 기체의 도입을 전제로 한 거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안 돼요. 굉장히 각별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8월 7일 이영수 공군참모총장과 아브라임 나세르 무함미드 알라이 이름이 기네요. 아랍에미레이트 국방차관이 두 분이 우정비행이라는 걸 했어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조종사가 와서 비행을 한 건 이번에 두 번째인데 이 국방차관이라는 분이랑 이 우정비행을 했다는 게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공군참모총장님께서는 FA-59 방서 그 다음에
아브라임 아랍에미리트 국방차관 이분은 KF-21 국방선에서 네. 같이 테이크오프, 같이 랜딩하고 같이 비행을 하면서 편대 비행을 했다. 그리고 비행을 하면서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이 국방차관님도 그 다음에 이영수 공군참모총장님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파일럿 출신인데. F-16 파일럿. F-16. 물론 블록 50과 블록 60은 차이점이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두 분이서 할 일이 하게 맞겠어요. 나는 사망해서 뭘 몰았는데 이렇고 자기는 이제 이런 하고 F-16 유저로서의 그 터놓고 대화를 하는 걸 뭐 무전을 하고 실제로 국방차관님이 직접 조종관을 잡고 KF-21을 운전해 보면서 그 조종 특성이라든가 기술에 대해서 아는 기회가 됐는데 보통 이 정도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전투기 자체가 없어요. 네네. 라팔 같은 경우에는 복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개발 과정 중에는 이게 개발이 너무 지연돼서 이런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고 네네. F-35 단저형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걸 활용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KF-21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이렇게 세이즈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KF-21의 개발 완성도라든가 안정적인 개발 방식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다. 두 번째, 우리 공군과 그다음 방위사업청 카이가 수출에 거는 의지와 기대가 엄청나기 때문에 정말 노력을 해서 이 시간을 만든 거거든요. 네. 이 노력은 결실을 반드시 볼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정비행뿐만 아니라 이제 한 UAE 차관급 운영위원회, 국방 차관급이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KF-21에 대한 정보 교환을 하는데 아랍에미레이트도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래 UAE 바로 KF-21 사인할게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이렇게 정보를 주고 가는 것이 단순히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 기밀을 빼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는 정보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경쟁 기종 대비 KF-21에 대해서 더 가산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이 J-35를 아랍에미리트 장군에 태울 수 없어요. 그렇죠. 이러면 정보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사양이 없는 무기를 살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직접 물어보고 검증될 걸 살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UAE에 대해서 시기의 문제만 있을 것이지 반드시 살 것이라고 확신하고 다만 이제 사실 거면 빨리 사셔가지고 블록 2가 확정되는 그러니까 2028년에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빨리 좀 입도 선매를 좀 하셨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UAE가 나오면 꼭 같이 나오는 나라가 이제 사우디인데, 근데 사실 특파원님, 사우디는 이미 GCAP를 좀 기웃기웃하지 않았나요? 생각보다 다들 이야기를 안 하려 하세요.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우디가 KF-21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 아니면 계약 내용이 진전되는가 이게 사실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확인을 못한 걸 왜 떠드냐 이렇게 하면 기자들은 어떻게 방식하냐 말을 하면 하는 대로 의미가 있고 말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대로 그 컨텍스트라고 해요. 그 행간을 읽는다는데 지금 제가 취재한 건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사우디가 UAE보다 KF-21로 관심을 먼저 가졌어요. 그 KF-21 첫 비행 이후부터 우리 카이나 공군이 KF-21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고 이번에 공군 참모총장님이 7월 달에 사우디에 가셔가지고 천공투랑 KF-21을 홍보를 하고 그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논의도 했어요. 그러면 UAE는 그래도 직접 와가지고 타는데 사우디는 언제 그러냐 이런 관심이 갔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결국 GCAP가 단순히 5세대 전투기 확보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영국과 유럽의 안전보장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GCAP가 단점이 있죠. 언제 전력화해야 될지 모르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이 올해 그 미사일 수백 발을 주고받았는데 빠른 전력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 KF-21 이런 데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 제가 저번에 촬영했을 때 이란의 J-10 구미설 400대 구매설 그렇게 됐을 때 사우디 입장에서는 GCAP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그렇죠. 대응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KF-21이 반드시 고려될 것이다. 그리고 원래 사우디 계획 제가 알려진 걸로는 이제 KF-21 EX 버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KF-21 전투기뿐만 아니라 인공위성까지 다 네트워크로 만드는 이런 걸 했는데 만약에 긴급 도입 전력이 되면 제가 앞서 말한 듯이 블록 2 버전에도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그 사우디가 중간에 끼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대비 전력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K2GF가 폴란드에 긴급 간 것 같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 개인 의견인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뭐 휴전 협상 같은 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한다면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또 하나의 날개를 가질 것이다. 왜냐? 지금 논의하는 분들은 다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휴전돼서 영원히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네. 이거는 2차 전쟁을 위해서 다들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그렇죠. 휴전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이제 정치가 시작되고 다시 한번 또 전쟁이 돌아올 수 있어요. 네, 이거를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국제 정서는 결국엔 그 전쟁을 준비하지 못한, 그러니까 가까운 시기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준비하는 국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래간만에 짚어본 KF21에 대한 수출 전망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중에서 한두 나라 정도는 좀 제대로 좀 걸려서 우리하고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칸 뭐 정식 계약했다고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미워할 필요는 없죠? 돈을 안 주면 그때부터 미워하면 되고, 네.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인도네시아가 미움을 받는 것 중에서 이제 국산 무기에 대해서 좀 홀대한다. 네. 이렇다가 좀 다른 쪽의 이야기이긴 한데, 인도네시아가 최근 국산 무기에 대한 대규모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예, MOU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한국산 무기에 대해서 현지 생산에 대한 그 체계를 냈는데, 요것도 취재가 추가적으로 되면 네. 자세한 내용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파원님 모시고 KF21 업데이트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국내 참전용사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무너질 듯한 천장, 얼룩진 벽지와 실수 수 없는 화장실. 이 참혹한 공간에서 70여 년 전 발발한 6.25 전쟁에 직접 자원한 김영길 참전용사가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분은 정전 후 정말 뼈저린 가난 속에서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집안 어느 하나 쉴 공간 없이 평생을 고통받아 오신 건데요. 여기에 피부암이라는 병까지 앓고 있는 상태였고요. 지금과 같은 폭염 속에서 씻기조차 힘든 화장실로 인해 보일러실에서 물을 받아 세수만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목욕은 한 달에 딱 2번, 목욕차가 올 때만 할 수 있는 정말로 처참한 상황이었던 거죠. 참전용사의 소원은 딱 하나, 수십 년간 그저 무더위 속에서 단지 씻을 수 있기만을 바래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난 7월 이 소식에 인프레시라는 우리 기업이 나서며 가장 시급한 화장실 수리가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망설임 없이 지원을 결정한 인프레시는 곧바로 화장실 개선에 돌입했습니다. 총 2주간에 걸친 공사는 현재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차마 볼 수 없었던 화장실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참전 용사께서는 정말 오랜만에 웃어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화장실에서 씻고 편히 볼일을 볼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프레시는 김영길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국내 곳곳에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를 찾아가 이 같은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후된 전자제품으로 생활이 어렵고 무더위 속에 고통받던 참전용사에게 전자제품을 지원하였고요. 작년에는 생활고로 8만 원의 반찬을 훔친 참전용사의 소식에 당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찾아가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등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고 있기도 하죠.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준 기업, 기적의 한국인들, 실제 도움을 받은 참전용사의 후손들은 이 회사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인 행보에 수많은 분들께서 동참하고 있죠. 인프레시는 최근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태극기 키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태극기에는요, 전쟁에 자원한 경주 학도병들이 출정 전 각자의 소감을 적어놨는데요. 조국을 위해 희생전신, 우리의 죽음은 역사의 꽃이 되다 등의 희생정신을 담고 있으며 인프레시가 이 태극기를 정말 그대로 구현해냈습니다. 실제 오랜 시간 장인의 손길을 거쳐 탄생한 이 키링은 현재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함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잊지 말자는 것이죠. 차키로 사용하거나 가방 등에 부착해 활용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일상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상품 역시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분들께 후원되고 구매한 모든 분들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인프레시는 현재도 보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꾸준히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알리고 있습니다. 정전 후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고령의 나이가 된 참전용사들의 별세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이 어려움을 겪는 참전용사분들께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